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0월 4일 시장 마감하고 특징주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특징 섹터로 살펴볼 것은 대북주랑 제약바이오 정도 보면 되겠고요. 따로 개별주들 몇 가지 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내와 지금 대북주를 보시면 아침 시황에서 짚어드렸듯이 폼페이오가 북한에 7일날 방문하도록 돼 있죠. 7일이 일요일이고요. 그래서 기대감은 금요일까지 나와줄 수가 있겠고, 어떤 그 방북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 초에 나오면서 이제 북미 회담을 그 성사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되고 얘기가 어떤 식으로 오가고 뭐 그런 것들은 다음 주 초, 그리고 요번 주 같은 경우는 내일 금요일까지는 기대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화가 오늘은 강하게 움직여 줬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찌라시가 있었는데, 인디에프는 개성공단 관련한 주식인데 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그 원래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재개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론 찌라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뉴스를 보시면 어떤 고위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그렇다고 하더라라는 식으로 뉴스 기사를 적어놨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신빙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일종의 뉴스를 해석하는 요령인데, 뭐 정확하게 성함이 안 나와 있고 보직이 안 나와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찌라시 혹은 주가를 띄우기 위한 거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실 건데, 지금 이 뉴스 같은 경우도 그 정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제재 대상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협의하에 이뤄나갈 것이지 그거를 재개할 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개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정부가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나온 찌라시가 이제 인디에프로 오늘 상승시키고, 뭐 아난티라던가 뭐 현대 엘리베이 같은 금강산 관광주를 상승시켰는데, 그런 찌라시를 보면은 그 한 고위 관계자는, 뭐 정부의 어떤 관계자는 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뭐 이런 식으로 지칭이 돼 있습니다. 누군지 밝혀져 있지가 않고 익명으로 돼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주가 조작이라던가 어떤 걸로 인해서 걸리더라도, 어떤 뭐 법적으로 걸리거나 뭐 주가 조작으로 조사를 받을 때 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찌라시나 이거 말고도, 이런 식의 찌라시 말고도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뭐 제약바이오도 뭐 연구 개발 실패 뭐 임상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죠. 그런 거 찌라시 해석할 때도 정확한 출처와 정확한 근거가 있느냐, 혹은 시점도 명확하지 않고 뭐 이 관계자는, 저 관계자는, 어떤 임원은, 뭐 어떤 고위 관계자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으면은 사실상 거의 한 뭐 10중 8구는 찌라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에서 부정을 했습니다. 뭐 미국과 협의하에 개성공단과 그 금강산 관광은 차차 이제 협의해 볼 것이다라고 다시 정정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분명한 모습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오늘 대장주로 움직여 주는데
121선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결과적으로 파동을 좋게 만들어주긴 했습니다. 근데 막판에는 올려주면서 이제 매수 기회는 조금 멀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이슈 자체가 찌라시였고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누가 봐도 뭐 누가 봐도는 아니지만 찌라시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재료였기 때문에 사실 재상승을 한다고 해도 이게 재상승을 할지 안 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상승한 것에 너무 미련 갖지 말고 예측이 가능한 상승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인디에프는 그 개성공단 관련해서 기술적인 이유도 같이 더해지면서 돌파하면서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어제의 수급에 따라서 오늘도 수급이 들어온 아시아종묘도 오늘 대북주로 움직여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현대엘리베이, 그리고 아난티도 움직여줬죠. 아난티랑 현대엘리베이는 그 금강산 관광해서 관련주로 해가지고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요즘 시장이 대북주도 그렇고 대북주도 여러가지 섹터가 있지만 좀 패턴이 빨리빨리 바뀌고 그리고 지속성이 좀 떨어지고 그 시장도 불안정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예상이 힘든 그런 시장이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지수 자체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 뒤에서 언급 드릴 거지만 중국주도 완전히 이제 오늘 뭐 거의 한마디로 박살이 났다고 할 수 있겠죠. 중국주도 완전 박살이 나버리고 뭐 제약바이오주도 며칠간 굉장히 많이 빠졌고 지금 동성제약이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반등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지나보면은 이제 나타나겠죠. 결과적으로. 해서 현대엘리베이까지 해서 대북주. 그래서 요즘에 좀 그런 식입니다. 좀 예측이 좀 힘들고 테마 주기가 빠르고 좀 그렇다 보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너무 뭐 이쪽 뜬다고 저거 따라가고 저쪽 뜬다고 저거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늦게 따라가는 거고 뭐 고수들의 손에 놀아나거나 혹은 작전 세력의 손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조급할 수 있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 여유를 갖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하게 마무리된 것 중에 단연 이제 돋보이는 게 동성제약인데요. 동성제약이 지금 그 1시 30분 이때쯤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이때도 이제 어찌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악재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 악재를 부정한 겁니다. 그 악재를 부정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정확하게 반등이 나올 시점을 잡기는 힘듭니다. 지금 이런 기술적으로다가 이런 평평한 지지를 만들어줄 때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게 그 상승을 할 거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매수를 하면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솔직히 그거는 구라죠. 이게 결과적으로 올랐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지가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예측을 사실상 정확하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런 거 예측하면서 하다 보면 떨어지는 경우를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세가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맞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호재를 그냥 악재를 뒤집는 호재를 만들어 주면서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포토론 관련해서 뭐 임상 진행할 계획에 변화가 없다 뭐 그런 얘기 해주고 그 얘기 나와주고 121선 걸쳐주는 모습 나오면서 기술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작전주라던가 혹은 제약바이오주나 뭐 이렇게 찌라시가 많은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냥 악재 때렸다가 호재 때렸다가 악재 때렸다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악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국에 이런 식으로 아까도 뉴스 읽는 요령을 말씀드렸듯이 악재를 때렸다가도 호재를 때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찌 보면은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나 경험이 별로 없으면 그냥 과감하게 추세를 이탈할 때 바로 손절하시는 게 맞고 가끔씩 이제 뭐 본인이 자신감이 있으면은 난 충분히 자신감이 있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해가지고 어차피 그 악재를 뒤집는 호재가 한번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워낙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식 하다 보면. 그래서
뭐 한 이때쯤이나 뭐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그냥 추세를 이탈하면 손절을 하는 게 맞고, 다시 새로운 흐름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주식 시장을 시작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잠깐 다른 얘기 해봤고요. 동성제약이 만들어준 제약바이오 반등세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퍼져 있는 상태고요. 그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장중에 굉장히 이제 하락을 많이 했죠. 장중 저가가 마이너스 14%까지 갔었는데 이제 마무리는 거의 보합선 마이너스 1.3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 그래서 뭐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올라왔고,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 오늘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는데, 일단 매물대가 아주 강한 매물대가 걸쳐져 있어서 21선 위로 올라온 건 아주 긍정적입니다. 돌파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고, 알파홀딩스도 뭐 개별적인 제약바이오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고요. 안국약품도 그 최근에 거래량 증가가 있어서 그 조금 조정을 거치고 제약바이오가 부진하다가, 이런 경우는 근데 솔직히 좀 운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최근에 움직였던 제약바이오주가 많은데 유독 안국약품만 심하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건 사실 정확하게 하나만 콕 집어가지고 얘가 반등이 잘 나올 거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현실적인 주식 매매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약품을 거래를 했다면은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동성제약의 반등과 어떤 제약바이오 반등 분위기에 따라서 한국약품도 같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적으로는 LMS 한번만 보겠습니다. 지금 LMS는 그 기간 외인의 매도가 나온 거는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률을 굉장히 높게, 오늘 최고가가 상한가였죠. 가져가는 경우에는 상한가 닿았나요? 뭐 어쨌든 간 29%면은 거의 상한가고, 이 정도까지 많이 올랐을 때 외인 기간이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급등세에서는. 그리고 재료 자체는 지금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관련한 공시가 나왔고 50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LMS 시가총액이 500억인데 50억 정도면 굉장히 큰 거죠. 원래 자사주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더 품절주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변동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뭐 그냥 기대하기로는 조금 거래량 감소를 이뤄주면서 조정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뭐 마음대로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재료도 괜찮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죠. 예전과 가봐도 이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볼 필요가 있고, 자사주가 많아지면서 이제 품절주로서 물량이 잠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식으로 자사주 취득이나 혹은 뭐 호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없는 주식이 급등을 하는 경우가 요즘에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LMS 일단은 그 관심주로 넣어두고 보겠습니다. 네, 아까 언급드린 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동성제약에서도 언급을 잠깐 드렸고, 뭐 뉴스 읽는 방법에서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호재 때리고 악재 때리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한국코퍼레이션도 뭐 경영권 피소 관련해가지고 악재를 때렸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자사 인프라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해서 이전했다, 뭐 그런 혁신 관련해가지고 호재가 또 때렸습니다. 그래서 악재 때리고 호재 때리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초보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나 그게 사실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 지금 뭐 올랐으니까 괜찮지만 떨어질 때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반드시 호재를 때려줄 거라는 그런 확신도 본인은 개미가 가질 수는 없죠. 개인이 어떻게 그거를 또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식들, 좀 약간 위험한 주식들 같은 경우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사실 내공이 많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좀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주식을 이왕 할 거면은 좀
그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수익은 최대한 많이 쌓아갈 수 있으면서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 거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엄청 받고 그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죠. 왜냐면 움직임 자체가 예상이, 호재 악재가 언제 어떻게 뜰지 모르니까, 전혀 상관없는 호재와 전혀 상관없는 악재가 떠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좀 그 학습적인 입장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 코퍼레이션. 네, 화신테크도 학습적인 입장에서 하락한 거를 한번 또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교육적인 입장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화신테크 제가 어제인가 말씀드릴 때 그 어떤 긍정적인 찌라시나 기대감이 있어서 상승을 했는데, 재료가 노출되게 되면서 시간외에서 제가 하락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외에서 하락을 해주면서 그것보다 더 큰 하락으로 이제 마무리가 마이너스 15%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식이 오르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혹은 찌라시나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그 찌라시가 실제로 현실이 됐을 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경우 예시를 한번 더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하도 잘 알아서 뭐 되게 생소한 얘기는 아닌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또 체감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본인이 실제로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이게 참 신기한 게, 제3자가 봤을 때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자기는 뉴스에 사서 뉴스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소문에서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어느새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홀려가지고 뉴스에서 사죠. 그리고 고점에서 사고, 사면 안 되는 곳에서 사고. 근데 제3자가 봤을 땐 정말 아닌데 본인은 또 그걸 모릅니다. 그런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론만 알아서 주식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잘하겠죠. 그 이론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실전 예시를 통해서 자꾸 눈에 익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모레 G랑 아모레 퍼시픽, 뭐 신세계, 그리고 뭐 최근에 강했던 게 코스맥스 BTI, 이거 12%까지 올라줬었죠. 제가 중국 관련주가 이때 오를 때 분명히 언급을 드린 게, 지속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그 중국 관련한 게 옛날 같지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이럴 땐 지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식시장에는 주식시장 자체가 함정이 많고 지뢰밭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하락장이나 이렇게 시장 투심이 안 좋을 때는 더 지뢰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심하자는 의미로 중국주를 함부로 제가 안 건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 뭐 어떤 분들은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아모레라던가 뭐 신세계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보유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엔터주는 그나마 좀 그 같이 떨어졌다가 회복을 해주는 모습. 그래서 좀 최근에 언급드렸던 것과 결합해서 어떤 시장을 볼 때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향후의 상황, 그러니까 F를 봐야죠. 향후의 상황을 예측해서 좀 생각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게 열심히 하고 더 잘 될수록 투자 확률과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허나 뭐 손실이라던가 하락이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하락과 손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가도, 제가 누굴 만나봐도 진짜 막 100억 넘게 번 사람을 만나봐도 실제로 보면은 거래를 할 때 정말 잘하고 정말 예측을 잘하고 진짜 잘 맞춘다. 저도 실시간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잘 맞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은 까먹고 있어요. 지금 뭐 한 몇십억씩 몇백억씩 굴리는 사람들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뭐 마이너스 몇십억, 뭐 마이너스 몇억 그냥 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그 하락을 하거나 손실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락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시장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코스피 지수가 다르고 뭐 저 사람의 코스피 지수가 다른 게 아니죠. 시장은 항상 같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작용을 합니다. 포트폴리오도 뭐 돈도 뭐 사람마다 가진 돈은 다르겠지만 결국에 퍼센트는 같죠. 뭐 100만 원을 가진 사람과 1000만 원을 가진 사람과 1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물론 그 뭐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나눠서 투자를 했을 때 퍼센트를 가져가는 건 맞죠. 물론 원금이 크면은 수익금도 크고 손실금도 크겠지만 어쨌든 간에 퍼센트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고 하락이나 손절이나 뭐 이런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장은 현실이거든요. 시장은 자기 갈 길을 가고 또 새로운 흐름을 보여줄 텐데 본인이 그걸 싫다고 해서 그걸 거절해버리거나 눈을 감아버리고 외면을 해버리게 되면은 결국에 나는 그 시장 흐름과 발맞춰서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나는 대응 안 해버릴 거야. 혹은 뭐 아예 나는 그냥 존버 해버릴 거야. 그래서 존버를 해서 뭐 잘 된 경우 뭐 본전이라도 찾으면 다행이죠. 근데 존버를 해서 본전이라도 찾으면 다행인데 사실 그게 뭐 좀 약간 비트코인 열풍 이후로 좀 잘못된 습관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존버하면 오른다, 존버가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같이 죽자는 겁니다. 사실 존버하면 무조건 오른다는 건 아무 근거 없는 얘기예요. 더 떨어질지 더 오를지는 그때 그 시점에서 계속 새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 달 뒤에 여기서 오를지 떨어질지가 또 그때 봐야 아는 거고 1년 뒤에 거기서 더 떨어질지 더 오를지는 봐야 아는 건데 무조건 존버하면 오른다는 게 아무 논리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 그냥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존버를 하고 어떤 보유를 한다고 하면 내가 손절을 안 할 거라면 그럼 당연히 내가 손절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버를 한다는 게 내가 판단을 안 해서 존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버를 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고 나는 계획하에 존버를 할 것이다. 그건 제대로 된 존버죠. 어찌 보면 그게 장기 투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존버와 장기 투자는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죠. 본인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그 손실금이 아까워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냐. 시간만 보내면 다행인데 계속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락장을 맞이하여서 이제 물갈이가 많이 되고 또 새로운 시장의 흐름이 또 생기고 하면서 그렇게 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교훈을 많이 얻어갈 거고 다음 투자에서도 다음 시도에서도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보단 훨씬 나은 실력과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한번 짚어봤고 또 관련해가지고 마인드나 전략 관련해서 코멘트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요즘 시장이 좀 힘든데 저도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이때까지 쌓아온 수익에 비하면 그래도 저는 걱정할 만한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승률은 깎일 수밖에 없죠. 손절이 나니까. 근데 최소한의 이제 추세 이탈을 할 때쯤 손절만 잘 해도 그게 조금 늦게 손절하느냐 적절한 시점에서 손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손실의 차이가 굉장히 또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만 잘 손절을 해도 평소에 쌓아놓은 수익 그리고 앞으로 쌓아갈 수익을 생각을 하면은 또 그렇게 힘들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초보분들은 좀 힘들 거고 당연히 제가 원하는 대로 거래를 하지 않으셨을 거고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긴 한데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 승률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손절이 좀 나온다고 해도 당연한 거고
쌓아온 수익과 쌓아갈 수익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힘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또 성공하겠죠. 아니면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네, 그렇게 해서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